무례한 사람은 약간씩 무시를 해요.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적용을 한다면 상대방도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불리한 상황에서도 그 말의 힘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거예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흥버튼 정우수입니다. 다정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말 열심히 세상에 펼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만약에 불쾌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 또는 저 사람이 무례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이 명령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 확률이 높고요. 또 하나가요. 교묘하게 부탁하면서 무례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업무하면서 특히 많아요. 뭔가를 계속 부탁을 하면서 부탁하는 상황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태도는요. 굉장히 공손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사정을 하면서 부탁의 말들이 늘어나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갑질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의를 갖추면서 교묘하게 부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 기준에서 부합한가 아니면 지나쳤는가 이런 걸 꼭 따져보시면 좋겠어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례한 사람은 공격하기 쉬운 상대를 알아볼 수는 있겠죠. 이를테면 평상시에 나의 주장을 별로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어디서 만날까? 나는 용산역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너는 어디가 편해? 이러면서 상대방한테 배려를 합니다. 이런 배려심이 깔려있는 사람은요 만만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다 보니까 누군가한테 거절도 잘 못하고 싫어요, 저 그거 안 좋아해요 이런 표현을 못하는 거죠. 마찰에 노출되거나 하는 상황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거절을 분명하게 하면서도 관계를 잘 지키는 방법, 또는 무례한 상황에서 세련되게 잘 넘어가는 방법, 이런 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계속 회피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얼어붙어요. 이런 표정을 보면 무례한 사람들은 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휘두를 수가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하나는 낮은 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스스로도 이야기를 할 때 낮은 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편하니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편안하게 잘 들리죠. 그리고 뉴스에서 하는 정보를 의심하지는 않을 텐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말투에 있어요. 낮은 음으로 시작하면서 중저음의 톤을 유지하다 보니까 그들이 하는 내용이 더 잘 들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이것보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낮은 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뒤를 내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시죠? 다시 얘기해 보시죠. 이렇게 내 말끝을 딱딱 떨어뜨리다 보면은 나의 화가 좀 덜하게 돼요. 올라가다가도 말끝에서 탁 내리면은 내 감정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단아까체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면 말씀해보세요 이게 아니라 말씀해보시죠, 말씀하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적용을 한다면 상대방도 이 사람을 그냥 만만하게 대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확대 해석을 한다든가 일반화하면은 논리에 구멍이 생기면서 반박이 들어옵니다. 무례한 상황에서 기분 나쁘다는 얘기, 사과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 상황이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걸 정확하게 볼 수 있을 때 논리적인 말하기가 시작이 됩니다. 또 하나가 정확한 단어를 써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많이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평상시에도 오늘 이 순간에만 쓸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 그냥 맛있어, 좋아, 괜찮아 라고만 하잖아요. 이렇게 어디든지 쓸 수 있는 단어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확하게 그 순간에만 쓸 수 있는 단어가 없을 수 있어요. 맛있어, 좋아 이것보다 일주일 동안 먹어본 식사 중에 오늘이 가장 뜻깊어, 30년 동안 먹어본 파스타 중에 가장 맛있어, 이런 식으로 사실에 기반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정확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기억력도 좋게 만드는 게 논리력을 증진시킬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얘기하다가 그 사람 이름 뭐더라? 나 왜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하지? 그러면 이름을 찾고 계속 그 이름을 부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렇게 정확한 단어를 쓸 수 있을 때 어휘만으로도 주는 힘이 큽니다. 또 하나가 반박에 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 원피스를 판다라고 할 때도요. 그게 과연 많은 소비자한테 통할까 생각해 봐야 돼요. 인간은요. 설득이 잘 되지 않아요 원래. 그래서 쇼호스트들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의구심 있는 질문이 뭔지를 생각하고요. 그걸 하나하나 지웁니다. 이런 식으로 의구심을 하나하나 없앨 때 결국에는 설득이 잘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인용을 잘하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10분 전까지는 된다고 했지만 이후로는 입장이 안 된다고요. 제가 도착한 시간은 8분 전이었습니다. 2분 남았으니까 입장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어때요? 그러면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불리한 상황에서도 그 말의 힘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거예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분들께 가장 권하고 싶은 거는요, 적당한 넉살 떨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회의할 때 무례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핀잔을 줘요. 은근히 아이디어를 내면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약간씩 무시를 해요. 그러다 보면 위축이 되고 주눅 들고 내가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이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는 건 이 무례함의 기준은요, 내가 기분 나쁘면 무례한 게 맞아요. 그렇게 무례한 사람이 만약에 생겨요, 그러면 이때 너스레를 떠는 거죠. 기분 나빠하지 말고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수 가르쳐 주시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례한 상황에서 넉살과 너스레를 먼저 떨어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도가 지나친다, 이제 나 자신도 화가 난다 라고 한다면은요,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숙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죠. 또 하나는요, 평정심을 유지하는 걸 가장 권하고 싶습니다. 화가 나면 눈물부터 나는 사람들도 있고 억울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것도 화가 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점은 오늘 하루의 나의 감정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자극을 주는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특정한 말투나 어떤 표정에서 휘둘릴 때가 있을 텐데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 깨달으면 돼요. 모든 게 내 안에 있고 내가 다 통제할 수 있구나. 이렇게 평정심도 유지하고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겠고요. 그리고 나를 주어로 얘기를 하기.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막 무례하게 얘기하는 사람한테도 말투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저는 존중하는 사회를 원해요. 저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조금 더 침착하게 이야기해주는 사람과 더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주어를 나로 한다면 화나는 상황에서도 현명하게 잘 흘러갈 수 있습니다. 만만해 보이는 목소리는요, 말끝을 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절한 대화법을 많이 장착한 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야기할 때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치 물결표가 말끝마다 붙어있는 느낌이 날 수 있죠. 근데 이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친절함은 언제 느끼냐면요, 되게 쌀쌀맞아 보이는데 은근슬쩍 다 챙겨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친절한 사람이라고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말투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너무 친절하다 이렇게 느낀 적 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내용으로 나한테 다가오는가, 그게 더 중요하니까요. 말꼬리 늘리는 거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특히 목소리에서는요, 점점 줄어들 때가 있어요. 말끝에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가 날 때가 있죠. 근데 이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말끝을 맺지 않습니다. 오늘 뭐 하고 오셨어요? 오늘 미용실 갔다가 네, 회사도 좀 가서 남은 업무 처리도 하고 네, 근처 카페 있다가 네. 무슨 말을 하는지는 다 아시죠? 근데 우리는 뭐뭔데요? 이렇게 딱 끝맺지를 않아요. 일상에서도 점점 소리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네? 뭐라고요? 하고 다시 귀를 기울여야 하죠. 그거는 배려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얘기를 할 때 글자마다 소리 크기를 비슷하게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끝까지 소리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뭔데 이것보다 뭐뭔데요? 하고 끝내는 거예요. 이처럼 서술어가 나왔을 때 요자를 붙여서 마침표를 많이 찍어주세요. 저는 다정한 세상을 꿈꾸는데요. 그래서 다정한 말하기를 알리는 게 최우선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다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마냥 친절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다정함 속에도 단호함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해요. 다정하려면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필요해요. 나에게 우선순위가 있어야만 다른 것들을 또 가릴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우선순위에 더 집중을 하게 돼요. 어쩌면 내가 만만해 보이지 않아야지, 무례하게 굴지 않아야지, 이게 중심이 됐던 건 내 인생이 계속 이어질 테고 관계가 거듭될 테니까 이 관계를 잘 유지해야지 하는데 노력을 많이 치중한 걸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도 괜찮을 수 있을 만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잘 했다면 선택이 분명해지고요. 더 잘하게 돼요. 그리고 거절하는 그 상황에서도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죄송해요. 제가 그날은 약속이 있어서요. 라든지 이런 것처럼 내 안의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하나가 거의 다 기준이 있어요. 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도움되는 말만 하자. 이게 제 말의 가치관이에요. 도움되는 말 아니면은 저는 입을 다물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렇게 말의 기준이 명확하니까 말실수를 하는 일도 줄어요. 후회하는 일도 줄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내 인생의 관계와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 이런 걸 딱 확고하게 생각을 해보신다면 무례한 상황을 맞닥뜨려도 자신 있게 나는 현명하구나 하면서 마음에 드는 말하기를 구사하는 날을 맞이할 겁니다.